예, 그래서 이렇습니다. 자, 보시죠. 다음 이제 178쪽입니다. 건축 절차고요. 그러니까 1번 건축가 사진결정, 그렇죠? 사진결정 설명으로 옳은 동그라미요. 옳은 것은 그러니까 사진결정 사전 상담 신청하는 거죠. 정식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상담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A도 표시요. A도 BC 표시요. BC에서 3층 건축물 건축하는 자는 건축가가 신청 전에 A 도지사에게 건축물의 건축이 법령에서 허용되는지 표시요. 허용된지에 대한 사진결정을 신청 표시요. 사진결정을 신청 해야 한다. XX 할 수 있다. 상담 신청은 뭐 중개법에서는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 근데 여기 더 초점은 지금 그것도 아니고요. 예? 알기로 약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상담은 신청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상담 받는 거니까요. 예, 그러고요. 더 중요한 거는 첫째 줄에 A 도지사 X요. A 도지사 X, B시장이죠. 그러니까 여기 말고 이제 뒤에 있습니다만 일본과 관련해서요. 건축허가요. 그러니까 관청 국토부 장관, 그다음에 특별시장, 그러니까 광역시장, 그러니까 도지사, 그러니까 세종과 제주가 있고 시군구가 있죠. 건축허가 기속행위입니다. 가장 말단 누가 처리하고요? 특특 시군구가 허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특별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를 한다. 그러니까 21층 이상, 그러니까 10만 제곱미터 이상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를 하고, 그러니까 공장 창고는 아무리 덩어리가 커도 시군구가 처리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으로 건축 허가권 다 끝났고, 따라서 국토부 장관, 도지사 허가할 수 없고, 도지역, 시군지역에서는 그러니까 100% 다 시장군수만 허가를 하죠. 그러니까 시장군수만 허가를 하는데, 시장군수가 허가를 할 때 그러니까 도지사 승인받고 허가한다 세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저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 대상.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자연환경 수질보호 자수하면 얼마 준대요? 3,000원이요. 3층 이상 1,000 이상 그러니까 위락과 숙박. 그 다음에 세 번째, 주거환경 교육환경 위에서 지정공고와 권고세 모든 규모의 그러니까 위락과 숙박은 시장군수가 허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용도 변경, 그래서 기본이 시군구라고요. 용도 변경에서 특광도 나오면 다 틀렸고, 허가에서 국토부 장관 도지사 나오면 틀리고 하는 거죠. 시군구입니다. 물론 이제 허가지 않은 상급청에서 특별건축구의 경우는 국토부 장관 등도 하는 게 있습니다만 기본은 시군구이죠. 그러니까 따라서 그러니까 그 A 도지사는 절대로 허가할 수 없으니까 허가권자가 아니고 허가권자에게 물어보는 거니까 A 도지사가 아니라 B시장이고, 또 상담이니까 신청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1번 틀렸고요. 동그라미 2번 그냥 사진결정 신청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이 환경 표시요. 환경 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 표시요. 환경 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경우 국토 X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X 협의 표시요. 협의해야 된다. 환경 쪽하고 협의해야 되겠죠. 환경부 장관이나 환경관세의 장과 협의를 합니다. 환경 쪽과 협의를 하고. 동그라미 3번 상담 받았으면 정식 절차 들어야 된다. 몇 년이요? 2년이죠. 사진결정 신청자가 사진결정 몇이요? 사진결정 통지받는 날부터 2년 이내 몇이요? 2년 이내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 몇이요? 건축허가를 신청 정식 절차에 들어오지 않으면 사진결정 효력이 상실 몇이요? 효력이 상실된다. 맞고. 동그라미 4번 국어도 아니고 말도 아니에요. 사진결정 받은 자는 사진결정된 건축물의 입지 규모 용도 등 표시요. 입지 규모 용도 등에 대해서 공고한다. 4번 사진결정을 받은 자 XX 끝에 공고 X.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 한두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먼저요. 지금 그 4번 지문은 공법에서 그러니까 계속 요즘 들어서는 자주 나와요. 그걸 잡아두셔야 되죠. 그러니까 민법에서 그러니까 계약형 A와 B, A 그러니까 청약의 의사표시, B 승낙의 의사표시, A에게 도달해야죠. 도달해야 의사표시가 성과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법에서요. 그러니까 공법에서는 행정청이 주체가 돼서 그러니까 국민의 이러저러한 부동산 활동을 규제하는 것과 그다음에 앞으로 뭔가를 계획 세우겠다는 게 있습니다. 그랬고요. 그래서 국민은
땅, 건물, 집, 30재, 농지 다 금지돼 있죠. 다 금지돼 있으니까 뭐 받아야 되고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 신청이 들어왔다고요. 허가 신청에 대해서 관청에서 좋아, 너는 허가다, 너는 불허가다 라고 하는 걸 관청의 의사표시가 이 사람에게 도달해야죠. 도달되는 게 뭐예요? 통지하면 이 사람에게 도달이 된 겁니다. 통지로 되는 거고, 계획의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계획이 많은 경우죠. 도로 만든다, 어느 특정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로 만든다는 의사표시는 도달이 돼야죠. 의사표시가 없는 게 아니라, 의사표시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도달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도달이 되든 이렇게 도달이 되든 이렇게 도달이가 되든 도달이가 된 거죠. 도달이가 뭐고요? 고시와 공고이죠. 그러니까 고시와 공고로 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지와 고시공고는 전혀 다른 거죠. 또 그리고 이 맥은 잡고 계셔야 된다고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사전결정에서요. 용도 규모 입지. 그래서 101번, 14번 땅에 3층 학원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10번 땅에 3층 학원 지을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을 바꿔서 해석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관청에서 10번 땅에 3층 학원 지을 수 있대요. 동네 사람들, 나 10번 땅에 한 3층 학원 지을 수 있대요. 이 사람이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읽으면서 그런 게 어색한 게 느껴져야 된다고요. 어색한 게 느껴져야죠.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은 그러니까 허가권자가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뭘 하는 거예요? 통지를 하는 거죠. 누구한테요? 신청자에게. 그러니까 10번 땅에 3층 학원 지을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통지하는 거고요. 그래서 통지와 고시공고는 성격이 완전 다른 거라고요. 다른 거고, 아무튼, 몇 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도 또 한두 번 더 있고요. 동그라미 5번. 사전결정 신청자는 신청 때 건축인의 심의,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 검토, 동시에 신청 할 수 없다, X요. 법에 정해진 것은 같이 물어볼 수 있죠. 나중에 덜컥수 막을 수 있으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 다음 1번 문제요. 179쪽 사전결정 틀린 것은 동그라미 번 사전결정. 그래서 사전결정 할 수 있는 자는 건축 허가권자가 허가 정치절차 들어오기 전에 물어본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거고, 허가권자 맞고요. 동그라미 번 사전결정 신청사항에는 허가받기 위해서 신청자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맞습니다. 물어본다고요. 허용된대요? 안 된대요? 건축물의 규모 얼마 크기나 지을 수 있대요? 내가 준비해야 될 건 뭔가요?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볼 수 있다고요. 동그라미 3번 사전결정 통지로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 허가 의제되는 경우 사선 그렇고요. 허가권자는 사전결정 하기에 앞서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한다. 좀 길지만 쓰시면 지금 1번 문제 동그라미 3번 의제가 있죠. 의제 자리가 위가 났네요. 의제 위에 두 줄형 원스톱 서비스이죠. 원스톱 서비스 받으려면 뭐 내고요? 서류를 내는 거고, 관청끼리 뭐 해야 되고요? 협의를 해야 되죠. 기억나시나요? 볼까요? 강의노트 보시죠. 강의노트의 19쪽이요. 강의노트의 19쪽 1-34 실시계획 인가 때 27가지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첫 번째 표 5칸이죠. 첫 번째 칸 뭐 냈고요? 서류 냈죠. 세 번째 칸 뭐 하고요? 협의를 하는 거죠. 그게 원스톱 서비스라고요. 실시계획 인가 받고 싶은 사람이 첫 번째 칸 실시계획 인가 신청 때 27가지 가스 사업하는 데 걸려있는 이러저러한 도장들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같이 두 번째 칸 실시계획 인가권자에게 내는 겁니다. 실시계획 인가권자는 실시계획 인가하는 사람이지 농지운영 책임자가 아니죠. 그래서 농지과에 보내고 산림과에 보내고 지적과에 보내고 다 보냅니다. 거기서 검토해서 답변서를 내는 거죠. 해당 기관에서 검토해서 답변서 내는 것을 세 번째 칸 두 글자 뭐라고 부르고요?
협의라고 부르죠. 네 번째 건 모두 통과가 됐다고요. 그래서 다섯 번째 건 그러니까 실식의 인가를 내주면서 그러면 첫 번째 건 서류가 있었고 세 번째 건 관청에서 검토가 다 끝났으니까 다섯 번째 건 관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죠. 원스톱 서비스이고. 그래서 7번이요. 그러니까 의제 무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여섯 글자로 얘기하면 뭐고요? 원스톱 서비스이고 원스톱 서비스 때에는 두 가지가 같이 간다고요. 서류를 내고 저쪽 기관에서 검토를 하는 겁니다. 협의가 되는 거죠. 당연히 이어지고. 그런데 이제 이거는 기본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요 협의 갖고 날짜 가지고 날짜가 근데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서 그 날짜까지는 하시지 마시자고요. 그러니까 3번 맞습니다. 문제요. 계속 동그라미 4번. 사진결정 시행자는 건축인의 심의, 표시요. 심의와 어찌고 보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검토, 동시에 신청 할 수 있고요. 동그라미 5번. 사진결정 시행자는 사진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정식 절차에 들어와야죠. 정식 절차는 뭐고요? 착공신고 X, 허가신청에 들어와야 되고 이 기간에 착공신고 X, 허가신청 하지 않으면 사진결정 효력이 상실된다. 사진결정 상담 받은 걸로는 건축할 수 없죠. 자, 정식 절차 들어라. 틀린 것은 5번. 다음에요. 180쪽에 2번 문제. 건축허가를 받는 자가 해당 대지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지와 도면이 들어간 거고요. 대지를 갖고 건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대지를 지금은 확보하지 않았어도 중간에 확보할 수 있을 테니까 믿을 수 있다. 아직 확보하지 않았어도 신청할 수 있다.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가 있고 그런데 그중에요. 문제 박스 분양을 목적 표시요. 분양을 목적 그런 공동주택 건축주가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 표시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경우 그러니까 먼저 끊어서요. 그러니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에 사선 끊고요. 그냥 건축주가 사용권은 확보하고 있으면 가능하죠. 건축주가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으면 가능하지만 분양 목적 공동주택은 안 된다고요. 분양 목적 공동주택이 되면 어떤 경우가 생긴다고요? 재밌는 걸로 가잖아요. 땅 주인 따로 있고 건물 주인 따로 있고 건물은 또 C, D로 나눠서 가지게 되고 이 땅에 대한 또 E 나오게 되고 이걸 또 F가 들어오고 갑을 병정 무기 병신 임계 또 그 스토리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안 된다고요. 분양 목적은 일이 복잡해지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니번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을 변경 표시요. 공용 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 집합건물법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어린이 놀이터 자리를 주차 건물로 쓰겠다고요. 다 요건을 갖췄습니다. 문제 없죠. 디귿번 건축하는 대지에 포함된 구기지 구기지에 대해서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할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넘어오겠죠. 그래서 중간에 확보할 수 있겠다. 5가지가 있죠. 기억이 틀렸고 니은디귿이 맞으니까 답은 4번. 해설 박스요.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번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았으나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 100% 사용권 갖고 있죠. 문제 없습니다. 분양 목적 안 된다. 2번 그러니까 셋째 줄에 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 동의받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 2번 앞에 뭐고요? 수분수 5분의 4 쓰고요. 5분의 4면 5분의 1 안 되는 나머지 것을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첫째 줄에 주택과 주택 외 표시요. 주택과 상가 그러니까 주상복합을 둘째 줄 주택법 제21조로 했으니까 그냥 주택법 그대로 가는 겁니다. 문제가 없고 4번 건축하는 대지에 포함된 구기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 양해할 것을 확인했고요. 5번 그러니까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을 변경하기 위한 그 아랫줄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그러니까 어린이 놀이터 주차 건물로 이용 등이 있습니다. 답은 4번. 그러니까 3번 문제요. 그러니까 시장수가 건축하기를 하기 위해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있죠.
출판요. 저 허가권에 대한 얘기고, 아무튼 공장과 창고는 아무리 덩어리가 커도 누구고요? 시장군수구청장이죠. 그 다음에 요걸 끊어서 보자고요. 요걸, 뭐 이거 갖고 이제 고 한 번 나왔지만, 그러니까 자연환경, 그러니까 수질보호를 위한 곳에, 그러니까 1층짜리, 그러니까 100제곱미터짜리, 그러니까 위락과 숙박형, 그러니까 3층짜리, 1000제곱미터짜리, 그러니까 위락과 숙박형, 그러니까 주거환경, 그러니까 교육환경 위한 곳에, 그러니까 1층짜리, 100제곱미터짜리, 그러니까 위락과 숙박형, 3층짜리, 1000제곱미터짜리, 그러니까 위락과 숙박형. 주거환경, 교육환경은 토끼새끼 연애가 중요해요? 사람아이 안전이 중요해요? 사람아이 안전이 중요하니까 여기 위락숙박은 다 무조건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자수하면 얼마를 준대요? 3,000원을 준대요. 3층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이때는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그러니까 이때는 승인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토끼새끼 연애보다는 사람아이 안전이 중요하다. 지금 그 얘기였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또 이건 잘 읽으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어떤 문제는 하나하나를 찬찬히 읽어가야 될 것도 있고, 어떤 문제는 휙휙휙휙 보고 다시 찬찬히 보고 해야 될 문제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휙휙휙휙 보는 것을 대각선으로 본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3번 문제.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은 연면적 10분의 이상을 증축해서 층수가 21층이 되는 공장입니다. 공장이고, 동그라미 2번 연면적 합계가 10억 제곱미터짜리 창고이고요. 창고. 공장 창고는 아무리 덩어리가 커도 누구요? 시군구이죠. 승인받을 필요도 없이 시군구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자연환경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정 공간 구획 안에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 900제곱미터 2층 유락시설 자수하면 얼마를 준대요? 3,000여. 3층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이죠. 그러니까 따라서 2층짜리 900제곱미터짜리는 승인받지 않고, 4번 주거환경 표시요. 주거환경, 교육환경, 주변환경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공간 구획 안에 건축하는 위락과 숙박시설은 1제곱미터짜리 1층짜리도 다 승인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토끼새끼보다는 사람아이 안전이 중요하고, 5번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공간 구획에 건축하는 900제곱미터짜리 2층짜리 숙박시설 자수하면 3층 이상 1000 이상의 위락과 숙박이 승인이 됩니다. 자수에서는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 다음 문제요. 4번 문제. 그러니까 건축허가의 제한이 있죠. 관청이 아무튼요. 그러니까 허가권자가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이죠. 제일 윗사람,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싹 내놔. 허가 제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허가받은 사람 착공도 못한다 하는 거고요. 중간급 누가요?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그러니까 니네 이렇게 싹 내놔. 시군권 다 뺏는 거죠. 그러니까 허가 제한, 착공 제한 하는 거고, 몇 년 플러스 건축법 두 글자 한 글자 몇 년이고요? 2년 플러스 1년이고, 특방도 허가 제한 했으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지나치다고 판단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죠. 위에서 뺏는 겁니다. 상급청에서 뺏는 건 아시죠? 지가 도장을 갖고 있으면서 그 도장을 안 찍어주겠다고 앙탈을 부릴 수는 없다고요. 요게 하고, 문제 보시죠. 문제 보시면 4번 문제. 건축허가의 제한 틀린 X요. 동그라미 1번 국방부 장관 국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국토부 장관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죠. 다른 장관이 요청하니까요. 동그라미 2번 교육감, 이건 상상도 못했던 문제였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앞에다가 교육자치, 지방자치 쓰시고요. 이번 선거 때 교육감도 같이 뽑죠. 그래서 교육자치, 지방자치여서 교육감은 지방 문제이지 국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교육감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국토부 장관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뭐 교육감 X요. 교육감을 X라고 해야죠. X를 가장 적게 하려면. 다음에 3번 특별사항 표시요. 특별사항. 그러니까 지역계획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요. 위에서 도장을 뺏는 거죠. 동그라미 4번 착공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1회 하나요?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건축법 두 글자 한 글자 2년 플러스 1년. 5번 도지사가 관할 군수에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칠판요. 그러니까 특광도가 제한했으면 누구한테 보고한다고요?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그러면 국토부 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그렇죠? 해제를 명할 수 있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2번. 또 나머지 갖고 틀린 게 없으니까 뭐 2번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5번 문제 건축허가에 제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 다른 문화부 장관이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받은 건축물에 착공을 제한할 수 있죠. 허가 제한, 착공 제한할 수 있고 1번 맞고 동그라미 2번 국토부 장관가 국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시군구에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없다 X요. 국토부 장관이 중간급, 하급 다 뺏을 수 있죠. 모든 사람 것 다 뺏을 수 있습니다. 없다 틀렸고 동그라미 3번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 2년 이내 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 X요. 연장 1년 건축법 두 글자 한 글자 2년 플러스 1년이죠.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동그라미 4번 특별상 광역시장 도지사 시군구에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며 국토부 장관은 받은 내용을 공고한다. 보고받은 내용을 공고한다. XXXX. 국토부 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고는 우리 시험 나온 적 없지만 칠판이요. 국토부 장관이 뺏으면, 그러니까 뺏으면서, 그러니까 이 동네 내가 뺏어간다. 없다. 사람들한테 알려. 그럼 우리 동네에 건축허가 두 장이 없습니다. 발표를 하고요. 그러니까 특광도가 뺐으면, 그러니까 내가 뺏어간다. 사람들한테 알려. 그러면 시군구가 우리 동네 건축허가 두 장 없습니다. 알리고, 발표는 주민과 만나는 쪽에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발표는 지금 여기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고. 다음에요. 동그라미 5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 제한. 그걸 짚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 제한. XXXXX. 시군구는 지가 도장을 안 찍어준다고 앙탈을 부릴 수는 없다고요. 위에서 도장을 뺏는 거지 시군구가 건축허가 제한을 하겠다고 할 수는 없다고요. 아무튼 그런 겁니다. 네, 됐고요. 그러니까 옳은 것은 1번. 그러니까 6번 문제요. 건축허가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2번 국토부 장관 주최줄 착공을 제한할 수 있고 동그라미 2번 국토부 장관 주최줄 끝에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 동그라미 3번 건축허가 제한을 연장할 때 1회 하나요. 2년 이내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X요. 칠판이 뭐라고요? 건축법이죠. 건축법 2년 플러스 1년 연장은 1년이죠. 연장은 1년이고 건축법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주최줄 끝에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 동그라미 5번 칠판요. 시군구에 도장을 뺏었으면 특광도가 시군구 도장 뺏었으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토부 장관 해제를 명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 보고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건축허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맞고요. 틀린 것은 3번. 그러니까 7번 문제 건축허가와 신고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바닥면적 80제곱미터인 3층의 건축물 표시요. 3층짜리 240제곱미터짜리 건축물에다가 허가 쓰시고요. 허가 받아야 되죠.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건축물의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표시요.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된대요? 물어볼 수 있고 맞죠. 그러니까 2번 연면적 10분의 3의 시설을 증축해서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가 되는 창고를 광역시에 건축하는 경우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쪽에서 가장 우선 뭐부터요? 공장창고요. 공장창고는 아무리 덩어리가 커도 누구라고요? 시군구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첫째 끝에 창고니까 둘째 줄에 광역시장 X
뭐 철저히로 광역시에 한다고 했으니까 광역시의 구청장이나 군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시군구입니다. 공장창고 시군구. 다음 하세요.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건축물의 건축허가, 그죠?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 허가, 그죠?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그죠? 본다. 본다에다가 괄호 열고 23 괄호 닫고 쓰시고요. 23가지 원스톱 서비스, 23가지 한방에 처리해준다. 동그라미 4번. 연면적 합계 200제곱미터 건축물의 높이를 2m 증축, 높이를 2m 증축할 때 건축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맞죠? 2m 아래다가 3m 이하 쓰시고요. 높이 3m 이하까지는 신고사항, 신고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착수 대부분 2년이죠. 건축 신고는 커요, 작아요? 건축 허가받는 거에 비해서 작은 거죠. 준비간도 짧게요. 건축 신고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맞죠? 1년. 일반적으로 착수는 2년, 건축 신고는 1년. 3, 4, 5 맞고 답은 앞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요. 건축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X요. 동그라미 1번. 바닥면적계 85제곱미터 이내 단층인 건축물의 신축은 신고 대상이다. 맞는데요. 아무튼 신고에 세부적인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8번 문제에 동그라미 1번 언저리에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이 있습니다. 건축에 몇 가지가 있고요? 5가지가 있죠.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이 있고, 그래서 85 이하의 신축,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에 해당하니까 신고사항입니다. 1번 맞고 동그라미 2번. 신고사항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 표시요. 신고를 하면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3번. 건축허가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 변경 때 신고해야 된다. 맞고요. 동그라미 3번 끝에 그 사람이 뭐예요? 관계자 4 쓰고요. 관계자가 4가지가 있죠. 4명이요. 4명 있습니다. 관계자가 책임자 어디 갈 사람이요? 빵에 갈 사람이죠. 빵에 갈 대규모가 순서대로 써놓으라고요. 사람 바뀌었으면 바꾼 거 써놓고 책임자가 신고한다. 동그라미 4번 건축신고 표시요. 건축신고 하였더라도 공사에 필요한 규모로 공사용 가설 건축물의 축조 표시요. 공사용 가설 건축물의 축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해야 된다. 둘째 줄에 별도로 X요. 끝에 하이한다 XX요. 그냥 동그라미 4번 앞에 본다 쓰시고요. 본다. 저 위에 있었던 23가지 한방에 처리해준다. 원스톱 서비스와 같은 겁니다. 건축 허가, 건축 신고를 했다고요.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했습니다. 23가지 같이 처리해준다. 그 중에 공사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붙이는 이런 조그만 한두 가지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처리해서 한 방에 처리하는 거지. 큰 거 할 때 같이 조그만 것도 같이 처리가 된다고요. 23가지 원스톱 서비스에 포함되는 겁니다. 23가지가 뭔지를 알고 있냐의 문제가 아니라 건축 신고가 있고 공사용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가 있는데 요거 있으면 요거를 따로 받아야 되냐. 어지간하면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그게 아니죠. 같이 한 방에 처리해준다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요. 건축 신고 표시요. 신고를 한 사성그고요. 건축물에 주유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데지 표시요. 주유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데지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경우에는 사성그고요. 변경 표시요. 변경 신고 표시요. 신고해야 된다. 동그라미 5번 시작하는 신고했죠. 신고한 거 변경하려면 뭐 해야 돼요? 변경 신고 해야죠. 변경 신고이고. 근데 둘째 줄은 이전 아닌가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동그라미 5번요. 첫째 줄에 해체하지 않고 같은 데지. 해체하지 않고 같은 데지가 이전이죠. 거기다 두 줄 쓰시고요. 해체하지 않고 같은 데지인데 해체하지 않고 같은 데지가 뭐예요? 이전이죠.
근데 아까 봤던 요거 다시 한번 쓰시고요. 그러니까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에 몇 가지가 있다고요? 5가지가 있죠.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은 무슨 사항이냐면 신고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을 포함한 5가지 찌그만 건축행위는 신고한 것을 변경하려면 변경 신고한다. 어려운 문제예요. 좀 약간 어려운 건데 이것저것이 합쳐져서 어려운 거죠. 그래서 뭐 전혀 엉뚱깽뚱한 3번에 답이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중간급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답은 4번이요. 4번. 답은 4번. 그러니까 9번 문제 건축허가와 건축신고가 틀린 X요.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바닥면적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그렇죠? 85 이내의 증축인 경우에는 건축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맞고요. 신고사항 여러 가지 중에 85 이내의 증축. 이번 시장구수는 연면적계 1000제곱미터 10만제곱미터 공장, 그렇죠? 공장, 창고, 그렇죠? 허가하려면 미리 도지사 승인, 하려면 X, 도지사의 승인 XX. 그냥 시장군수 구청장 거리죠. 공장과 창고는 뭐 딴 거 할 거 없이 그냥 시군구 자기가 처리하면 됩니다. 도지사 승인 받는 거 아니고요. 공장 창고 몇 번 나오고 있죠. 동그라미 3번 국가 관청원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국가 건축물 건축하기 위해서 미리 건축물 소유자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 안경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맞죠? 관청원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 자. 동그라미 4번 건축신고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은 없어진다 맞고요. 5번 시도조사가 시군구에 건축 허가를 제한한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건축법 두 글자 한 글자 2년 플러스 1년이죠. 맞고요. 틀린 것 2번 공장 창고는 시군구. 그러니까 10번 문제요. 틀린 X요. 숫자가 틀리면 확실히 틀린 거죠.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정 공간 구역에 시장수가 3층 관광호텔 허가하기 위해서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 받아야 된다. 자수하면 얼마요? 3층 이상 또는 1000제곱미터 이상 3층 이상의 숙박시설 도지사 사전 승인 맞습니다. 그러니까 4번요. 숫자 틀리면 틀린 거니까 숫자부터 보자고요. 꼭 순서대로 읽으라는 법 없죠. 그렇잖아요. 네. 동그라미 4번 연면적 180제곱미터 미만 180제곱미터이고 2층 건축물의 대수선 건축 신고 대상이다.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요. 뭐 모르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대수선 크게 손대는 겁니다. 어떤 걸요? 이따만한 것을 크게 손댄다고요. 이따만한 것을 크게 손대는 것은 신고다. 맞습니다. 맞고요. 5번 건축 신고한 자가 신고일 6개월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은 없어진다. 6개월 X요. 몇 년이고요? 1년이죠. 5번이 틀려서 답이죠. 5번은 알죠. 5번은 아니까 동그라미 2번 3번 이런 거는 읽을 필요도 없다고요. 답이 나왔으면 읽을 필요도 없죠.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2번 3번 계속 반복된 거니 동그라미 2번만 새로 나온 거네요. 그러니까 10번 문제 동그라미 2번이요. 숙박시설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용도 규모 형태가 그러니까 교육환경, 주거환경, 교육환경, 주변환경 부적합 하다고 인정하면 심의를 거쳐 건축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골칫거리 2가지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5번. 다음 하세요. 그러니까 11번 문제. 도시군계획설, 도시군계획설, 예정지에 건축하는 3층이야, 3층이야.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 대한 설명으로, 틀린 X요. 먼저 문제에 도시군계획설 예정지 위에 있으니까 허가 쓰시고요. 허가. 도로 만들 땅, 공원 만들 땅에다가 지 맘대로 건물 지을 수 없죠. 금지되어 있고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설건축물, 문제 가설건축물에다가 3년 플러스 연장 쓰시고요. 3년 플러스 연장. 3년 쓰고 곧 갖다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은 숫자 4번이 틀렸고요. 가설건축물 축조기간, 존치기간은
2년 이내 X요. 3년 이내, 3년 이내 이어야 한다. 그리고 끝에다가 플러스 연장. 3년 이내 이어야 한다. 어찌고 저찌고 하면 연장할 수 있다. 도로만 통장에다 잠깐 찍는 겁니다. 4번 틀렸고, 허가든 신고든 가설건축물 3년 플러스 연장이고요. 동그라미 1번 가설건축물 철근 콘크리트, 철골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어야 한다. 콘크리트는 한 번 굳으면 100년. 이건 3년 쓰고 버릴 거죠. 100년짜리 안 되고. 동그라미 2번 가설건축물 공유주택 판매시설 분수시설 등으로 분양을 목적 하는 건축물이 아니어야 한다. 도로만 들당에다 잠깐 쓰자고 해놓고 그거 팔아먹고 일 복잡해지고요. 3번 가설건축물 전기수도 가스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 설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맞고요. 송강호 씨 집이요. 한강공원 매점 영화 2006년 영화 괴물. 그러니까 거기에 뭐 주렁주렁 매달린 파이프 묻어 있는 거 아니죠. 그냥 지게차 들어서 간단히 옮길 수 있는 수준들입니다. 파이프 묻어달라고 하면 안 되고. 5번 가설건축물 도시공계획 예정도로 애도 건축할 수 있다. 뭔 문제예요? 공짜 문제죠. 기반시설이 53가지가 있다고요. 그 중에 도로도 있고요. 문제 전체가 도시공계획시설 예정지. 5번은 도로 예정지. 똑같은 말이죠. 틀린 것은 4번. 12번 문제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표시요. 대상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문제 가설건축물에다가 3년 플러스 연장 쓰시고요. 3년 플러스 연장이고 신고에다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죠. 신고 위에다가 허가 X 허가받지 않는 거니까 신고죠. 그러니까 시설 X 시설부지에 짓는 가설건축물은 허가받는데 얘는 시설부지가 아니니까 허가받지 않고 신고를 한다고요. 개인 땅에다가 조그맣게 짓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숫자 갖고 나온 거 예전 7회 때인가 8회 때 한번 나오고 또 이번에 한번 나왔네요. 그 187쪽 보시죠. 187쪽에 이러저러한 찌그만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187쪽에 6번의 동그라미, 9번의 동그라미, 10번의 동그라미, 15번의 동그라미, 6, 9, 10, 15 네 가지에만 숫자가 있습니다. 6번가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서는 가설건축물로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10제곱미터 이하 그렇죠? 그 앞에 공사하는데 조그만 건물들이 있죠. 그런 것들 얘기하고 9번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 어업용 비닐하우스로 100제곱미터 이상 그냥 비닐하우스 비닐로 쳤다고요. 비닐로 걷어내면 되죠. 제 맘대로 하라고요. 근데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신고는 하라고요. 여기는 비닐하우스가 오래 갈 것이에요. 주상공 내일 모레 콘크리트 들어올 자리죠. 그냥 잠깐 쓰는 겁니다. 동그라미 10번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몇이요? 100제곱미터 이상 간이 축사용 몇이요? 간이 축사용 등등의 비닐하우스 등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5번 야외 흡연실 용도로 가설건축물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 숫자 4가지가 있습니다. 문제 앞쪽이요. 186조 축조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1번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모델하우스요. 곧 다시 철거하고 또 다른 업체 들어오고 철거하고 다른 업체 들어오고 할 거죠. 알아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도시지역 주거지역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100제곱미터짜리 알아서 신고하고 잠깐 쓰는 거죠. 곧 내일 모레 들어올 거니까. 동그라미 3번 조립식 주거용 X 가설건축물 20제곱미터 X요. 그 옆쪽에 187쪽에 6번 조립식 경비용 얼마 이하요? 10제곱미터 이하가 있는 거였죠. 그래서 문제 와서 12번에 3번 틀렸고 다음에 뭐 몇 번이나 나왔으면 모를까 8회 때 나오고 작년에 나오고 그래서 뭐 사람들 다 모나미 굴리는 거죠. 4번이요. 야외 흡연실 50제곱미터 이하가 있고 그 다음에 5번 어찌고 저찌고 현재 공장 옥상 가설건축물로 임시사무실 그런 거는 편히 써라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무튼 뭐 동그라미 1, 2, 5는 아니겠고요. 1, 2, 5는 아니겠고 2, 3, 4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거죠. 그거였습니다. 다음 쪽 와서요. 188쪽에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 사용승인과 등기촉탁 사용승인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이죠. 그러니까 1번 사용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뭐 1번과 4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냥 읽다 보면 화나요. 아이고 쉬워서 문제 잘 풀겠네 하는 게 아니라 읽다 보면 화나요. 이놈들아 이런 것 때문에 나를 이 고생을 시켰냐. 동그라미 1번 건축주가 건축공사 완료 건축공사 완료 후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건축공사 완료 건축공사 완료 이전 X 공사감리자에게 X 건축물 전체에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거죠. 동그라미 1번은 타임머신 타고 막 왔다 갔다 여기 왔다 저기 갔다 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 건축공사 완료 후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건축공사 완료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요. 아니잖아요. 이후에 누구한테 허가권자에게 이후에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건축주가 사용승인 받은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기한의 신고한 것으로 본다. 23가지 다 외우고 계세요? 아니죠. 바꿨죠. 맞을 거라고요. 23가지가 뭔지는 모르지만 23가지 원스톱 서비스 갖고 문제 우리가 신경 쓸 건 뭐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뭐요? 서류 내야 된다. 관청끼리 협의한다. 그거면 됐고 23가지가 뭔지 뭐가 들어가는지 아닌지 그런 거는 모르는 겁니다. 근데 차라리 여기 이제 아무튼 그렇고요. 본다. 바꿨죠. 동그라미 3번은 X 아시고 동그라미 3번은 싹 삭제요. 법 개정돼서 이제는 의미 없게 된 겁니다. 동그라미 3번은 싹 삭제하시고 며칠 내 검사에 들어간다고 신청 들으면 7일 내 검사에 들어가고 검사 기한이 몇 달 걸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동그라미 3번은 삭제하시고 동그라미 4번도 말장난. 그러니까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을 위해서는 공사 시공자가 작성한 감리 그러니까 중간 보고서 공사 예정부 타임머신을 타고 몇 번을 왔다 갔다 여기 튀었다 저기 튀었다가 말도 아니고요. 동그라미 4번 옳게 고치면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을 위해서는 감리 보고서니까 누구예요? 공사 시공자 X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공사가 끝났다고요. 감리 완료 보고서 중간 X 감리 완료 보고서와 공사를 하겠다고요? 끝났다고요? 예정 X 공사 완료 도서를 첨부하는 거고 그냥 말장난들이고요. 그러니까 1번과 4번을 귀찮은 거지 그걸 2번, 3번 읽으면서 무슨 뜻이 떠올리면 안 되고요. 그러지 않아도 되고요. 동그라미 5번 사용승인 구부 전에 공사 완료된 부분이 그러니까 건폐율 용적률 법정균에 적합한 경우 허가권자는 직권으로 임시 사용을 승인 부분검사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기간은 1년 이내 1년 X요. 그러다 2년 플러스 연장 부분검사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 2년의 연장입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은 2번 3번은 법 개정됐고 동그라미 1번 4번 말장난 넘어가시기만 하면 되고요. 다음 쪽이요. 189쪽에 1번 문제다가 괄호하고 종합 괄호 닫고 쓰시고요. 종합 문제입니다. 이런 건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게 거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어느 상황을 주고 그 상황에 따라서 법에 걸려있는 이러저러한 내용을 다 떠올려라. 그러니까 이런 건 쉽지 않다고요. 아니, 출제하는 놈한테 물어보자고요. 출제하는 사람에게 놈은 여성분도 있으니까 출제하는 사람에게 다음은 민법이다. 옳은 것은 5개. 그렇게 문제를 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은 공법이다. 틀린 것은 지금 뭐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대지의 3미 높이 3m, 대시어 높이 3m, 연면적계 90제곱미터, 건축물을 신축하려 한다. 건축규제 위반되는 것은 동그라미 1번 가분 건축을 해서 건축신고 표시요. 신고를 했다. 지금 1번 문제죠. 그러니까 여기 1번 문제 아침 딱 1번 지문이네요. 끝에다 쓰고요.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은 신고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은 신고사항 중에 하나이고 맞고요. 이번 가베드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으나 대제 배수의 지장이 없고 용도상 방습 필요가 없다. 원칙적으로는 도로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다. 낮아도 된다. 2번도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3번요. 공개공지를 확보하지 않았다. 맞죠? 동그라미 3번. 공개공지는
바글바글 지역에 바글바글 건축물 5,000 제곱미터 이상 6가지와 다중 이용시설의 경우에 공개공지를 내는 거죠. 다중 이용시설이요. 조그만 거 90제곱미터 지으면서 사람들 쉬었다 가셔 할 필요 없고, 동그라미 4번 가비대지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 가능한 도로에 3m 접하고 있다. 맞나요? 맞죠? 원칙이 얼마고요? 2m 이상 접해야 한다는 거죠. 2m 이상 접해야 한다는 거니까 맞습니다. 3m 접하면 불났을 때 충분히 도망갈 수 있죠. 동그라미 5번 가비건축물은 창문을 열었을 때 건축권의 수직면 넘어서는 구조로 되어 있다. 수직면부터 뒤에 거 싹 X예요. 화물차 적재한 4.5m 밀고 다닐 때 4.5m를 넘어서는 안 된다. 죄송합니다. 4.5m 이하에서는 밖으로 열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아까 잠깐 화물차 적재한 말씀 드렸었고요. 그래서 4.5m 이하에서는 건물 요걸 창문을 밖으로 열지 말라고요. 4.5m 화물차랑 부딪히니까요. 4.5m, 4.4 동그라미, 4.5 동그라미. 근데 얘는 높이가 4m짜리잖아요. 지금 우리 교실의 첫 창문은 바깥으로 열었죠. 왜요? 4.5m 위에 있으니까. 우리 자리가요. 4.5m 이하에서는 밖으로 열지 마라. 5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넘어가세요. 191쪽. 여기 이하는 이제 오늘 보신 내용과 좀 가까우니까 좀 편합니다. 맞나요? 네, 잠깐 쉬고 5시 반 정도까지면 될 것 같네요. 잠깐 쉬고 보도록 하시죠.